요즘 느닷없이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횟수가 잦지 않으신지요? 동의보감에서는 간에 속하는 것은 성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간이 좋지 못하면 성을 내게 되고 짜증스러워지게 된다는 얘기죠. 또는 이유 없이 피곤하시고 눈이 쉽게 충혈되거나 오른쪽 옆구리가 묵직하게 느껴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들 사실 간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를 응원하는 미라클 백세지혜입니다. 오늘은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동의보감에서 직접 찾아낸 간 건강에 좋으면서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음식 재료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50대, 60대 이후에는 간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일 당장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음식을 알게 되실 겁니다. 본론에 앞서 간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간은 망가지고 아파도 전혀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간을 혼이 머무는 곳, 즉 생명의 뿌리를 잡아주는 장기로 보았습니다. 현대의학적으로도 간은 하루에 500가지 이상의 화학 반응을 수행하는 우리 몸 최대의 해독기관입니다. 독소를 걸러내고 지방을 분해하고 면역을 돕고 혈액을 정화합니다. 그런데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해서 많이 망가지기 전까지는 스스로 아프다는 신호를 거의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음식으로 챙겨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음식은 바로 구기자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구기자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구기자는 전기를 보하고 오래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며 눈이 밝아진다. 간과 신장 2가지를 동시에 돌봐주는 약재로 간과 신을 보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구기자의 베타인 성분이 간세포를 보호하고 지방간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드실까요? 차로 드세요. 뜨거운 물에 구기자 10알 혹은 15알을 넣고 10분 동안 우린 후 드셔보세요. 밥 지을 때 함께 넣어도 좋아요. 잣죽이나 흑임자죽에 고명으로 얹기도 해요. 단 소화가 약하신 분은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마세요. 하루 10에서 20g 이내가 적당합니다. 두 번째는 결명자입니다. 결명자는 한자로 눈을 밝게 한다는 뜻인데요. 동의보감에서는 결명자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에 열을 내리고 눈의 충혈을 다스린다. 간에 열이 쌓이면 눈이 빨개지고 두통이 생기며 감정 기복이 심해집니다. 결명자는 바로 이런 간의 화를 꺼주는 역할을 합니다. 현대의학에서도 결명자에 포함된 에모딘 성분이 항산화 항염 작용을 하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드실까요? 볶은 결명자를 끓는 물에 우려 차로 마셔보세요. 볶지 않은 것은 살짝 팬에 볶은 후 사용하면 구수한 향이 납니다. 단 변이 묽으신 분, 혈압이 너무 낮으신 분은 장기 복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산부는 삼가세요. 세 번째는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쑥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쑥, 즉 애엽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속을 따뜻하게 하고 한기를 몰아내며 습기를 제거한다. 특히 동의보감은 쑥이 간을 따뜻하게 하여 기혈의 순환을 돕는다고 보았습니다. 한의학에서 간은 차갑고 정체된 환경을 싫어합니다. 쑥은 간의 기운을 풀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현대 연구에서는 쑥의 아르테미시닌과 클로로제닉 산 성분이 간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염증을 줄인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드실까요? 봄에 어린 쑥을 채취해 쑥국, 쑥된장국을 끓여보세요. 쑥의 봄 향기와 함께 건강한 밥상이 완성될 거예요. 쑥떡, 쑥버무리도 간단하게 먹기 좋아요. 뜨거운 물에 말린 쑥 한 줌 넣고 우려서 쑥차도 드셔보세요. 쑥 가루를 요거트나 스무디에 한 숟갈 섞어 드셔도 맛이 끝내줘요. 단 쑥은 성질이 따뜻해서 몸에 열이 많으신 분은 소량씩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오미자입니다.
5가지 맛이 나는 열매 오미자. 시고, 달고, 쓰고, 맵고, 짠맛. 이 5가지 맛이 우리 몸의 오장을 고루 채워준다고 동의보감은 말합니다. 오장을 보호하고 눈을 밝게 하며 음기를 강하게 하고 전기를 더한다. 특히 오미자의 신맛은 간으로 직접 들어가 간의 기운을 수렴하고 강화합니다. 현대의학 연구에서도 오미자의 핵심 성분 스키잔드린이 간해도 교소를 활성화하고 간세포를 재생시키는 데 탁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간염치료 보조제 연구에도 활용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어떻게 드실까요? 오미자청을 물에 희석해서 음료로 드실 수 있고 냉차, 온차 모두 가능해요. 오미자를 물에 하룻밤 담가 우린 물을 차처럼 마셔도 좋아요. 또한 요리할 때 소스나 드레싱에 오미자청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단, 위산 역류가 있으신 분은 신맛이 강해 공복에 마시는 건 피하세요.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5번째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바로 두충입니다. 두충은 두충나무의 껍질을 말린 것으로 동의보감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간과 신장을 보호하고 근육과 뼈를 강하게 한다. 특히 시니어 분들께 중요한 점은 두충이 간과 신장 두 장기를 함께 강화해 준다는 것입니다. 한의학에서 간은 근육과 힘줄을 주관합니다. 나이 들수록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이 아픈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간의 기운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두충은 무릎 통증, 허리 통증을 완화하는 동시에 간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일석이조의 약재입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두충의 클로로겐산 등 성분이 항산화감 보호 작용을 하며 혈압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어떻게 드실까요? 두충 껍질 5에서 10g을 물 500ml에 넣고 20분 끓여서 마셔보세요. 한약방이나 건강원에서 두충 달인물 구매하여 하루 1~2잔씩 드시는 것도 추천해요. 삼계탕이나 보양 음식에 두충을 함께 넣고 끓여도 좋아요. 두충은 성질이 따뜻하므로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의사 또는 한의사와 상담 후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동의보감 속에 나온 간에 좋은 음식 5가지와 그 활용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어요. 이 중에서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구기자차나 결명자차일 것 같아요. 오늘 저녁 보리차 대신 결명자차 한 잔 끓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동의보감은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의 건강을 지켜온 소중한 지혜입니다. 화려한 보약이나 비싼 영양제가 아니어도 우리 주변의 친숙한 재료들로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동의보감 속 당뇨에 좋은 음식 5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면서 지혜로운 인생을 원하시면 지금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미라클 100세 지혜는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